29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26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바깥이 아니라 실내에서요. 아이고, 오늘도 무릎이 욱신거리는 노란 조끼 입고 쓰레기 줍다 보면 손끝이 얼어붙고 그래도 집에 가서는 괜찮은 척 웃지 애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이런 독백.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고령층 일자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임재훈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거창한 사명감 같은 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대학원 논문 쓰려고 현장 조사 나갔다가 70대 할머니 한 분이 한여름에 쓰러지시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때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나도 옛날엔 은행에서 일했어요. 에어컨 빵빵한 데서.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떼약볕에서 풀 뽑고 있네. 그 순간, 아,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몸을 혹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실내에서 편하게 앉아서 일하면서도 최신 6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오신 그 경험, 그 따뜻함이 그대로 월급이 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이건 정말 실현 가능한 변화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젊었을 때처럼 실내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69세 김순애 님이었는데요. 첫 상담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부터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무릎을 절뚝거리시면서도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위에 어지럽고 겨울에는 손이 너무 시려서 쓰레기 집게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집에서는 괜찮은 척 웃으시면서 바깥에서 일하면 그래도 사람도 만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참고 버틴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려고 고통을 감수하신다니.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김순애 님이 올해 처음으로 실내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지원하셨고 구립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근무는 하루 3시간,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더위도 없고 칼바람도 없고 에어컨 빵빵하고 난방 따뜻한 실내에서 조용히 책 정리하고 가끔 어린 손님들한테 책 위치 알려드리고 몇 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김순애 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 꿈을 꾸는 건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고 집에 돌아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무엇보다 좋은 게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20년 만에 다시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시장 구경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 소중해서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꼭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변화를 꼭 잡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시니어 일자리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근무 확대, 핵심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부터 실내 근무 비중이 35%에서 52%로 대폭 늘어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실내 일자리가 되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국가 고령층 활동조사에 따르면 사고의 73%가 야외에서 발생했어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열사병에 걸리거나,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2세 김영환님은 여름철마다 탈진 증세를 반복하셨어요. 병원 응급실을 3번이나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실내 안내 업무로 옮기신 뒤로는 단 한 번도 쓰러지신 적이 없대요. 사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할 때 희망 근무 환경란에 실내 중심으로 명확히 적으세요. 야외 가능이라고 애매하게 적으면
자동으로 외부 업무로 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월급 구조 대폭 상향.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평균 76만 원, 지역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요.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은 실제로 110만 원까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 보고서를 보면 실내형 업무의 급여 상승폭이 다른 어떤 유형보다 높았어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인정받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68세 박미정님은 작년까지 공익형으로 29만 원 받으셨어요. 한 달 내내 일하고 29만 원. 솔직히 교통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사회 서비스형으로 바꾸신 후 월 92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급여가 무려 3배 이상 올랐어요. 장미정 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엔 액수를 잘못 본 줄 알았대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신청할 때 1순위를 반드시 사회 서비스형으로 설정하세요. 공익형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월급 개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급여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기초연금 삭감, 걱정 거의 없음.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일하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 그럼 일해봤자 손해 아니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월 120만 원까지 벌어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연금 삭감이 거의 없어요. 정확히는 월 110만 원까지는 완전히 안전하고 협 20만 원까지도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 때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 자료를 보면 고령층 소득 활동과 연금 병행을 적극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거죠. 70세 조병일님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월 110만 원을 버시는데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44만 원 정도 받으시는 셈이죠. 조병일님 말씀이 처음엔 연금 깎일까봐 일을 망설였는데 막상 해보니 걱정이 기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상담 시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은 일용직 소득과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담당자한테 반드시 체크받으셔야 합니다. 연금 때문에 일하기 망설였던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안전보호장치 강화. 이제는 아프면 보상받는 시대입니다. 사회 서비스형과 민간 취업형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기본 적용돼요. 예전처럼 일하다 다쳐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병원 가고 치료비 본인이 다 부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노인근무 안전 통계를 보면 보호장치 도입 후 사고율이 41%나 감소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보험이 있으니까 고용주 측에서도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66세 공남이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작년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는데 미끄러워서 넘어지셔서 손목을 다치셨어요. 그런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셨죠. 8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 실내보조 업무로 옮기신 후에는 안전교육도 받으시고 산재보험도 적용받으셔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일하신대요.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보험 미적용 근무지는 아무리 급여가 좋아도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일하면서 가장 불안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다섯 번째, 하루 3시간 근무 표준화.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의 오전 근무가 표준이 돼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연구를 보면 고령층 지속 근무율이 62%나 향상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몸이 견딜만 하니까 오래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1년 버티기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73세 이경자님의 변화를 보면 감동적이에요. 작년까지는 하루 5시간씩 일하시느라 집에 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셨대요. 저녁 먹고 바로 주무시고 취미고 뭐고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올해 근무 시간이 3시간으로 줄어든 후로는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20년 만에 수채화 그리기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이겸자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일하면서도 사는 것 같다. 예전엔 그냥 버티기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무 시간 안에 오전, 오후 모두 가능으로 체크하세요. 선택폭이 넓을수록 배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은 시간을 너무 제한하면 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 근무가 가장 편하실까요? 6번째, 경력 인정 시스템 도입. 이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평생 해오신 일이 그대로 인정받아요. 은행 다니셨던 분은 금융 관련 상담 업무로, 조직에 계셨던 분은 학습 지원 업무로, 요리 경력이 있으신 분은 급식 관리 업무로, 고령 인력 활용 연구 보고서를 보면 경력 매칭 시스템 도입 후 업무 만족도가 78%까지 올랐어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니까 당연히 재미있고 보람도 느끼는 거죠. 리뷰챗의 한영숙님은 30년간 간호사로 일하셨어요. 은퇴 후 공원 청소 일을 하시다가 올해 보건소 건강상담 보조 업무로 옮기셨습니다. 한영숙님 말씀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내 경험이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신청서에 경력란이 있으면 따짐없이 다 적으세요. 짧은 경력이라도 상관없어요. 3개월짜리도 쓰세요. 주의사항은 경력을 너무 겸손하게 축소해서 쓰면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변화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합격률을 3배 올리는 실전 신청 전략 완전 정리. 첫 번째, 사전 상담 전화가 승부를 결정한다. 많은 분들이 모집 공고 뜨면 그때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이미 늦습니다. 12월 초 상담 전화 한 통이 예비 리스트에 오를 기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담당자들도 사람이잖아요. 미리 전화해서 관심 보이고 상황 설명하신 분들을 모집 시작되면 당연히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실내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도서관 있나요? 복지관 있나요? 주민센터 일자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아, 이분은 진짜 관심 있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모집 시작 후에 전화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수백 통의 전화가 몰리거든요. 여러분은 올해 상담 전화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복수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모두 채우면 합격률이 62%에서 85%까지 올라가요. 거의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담당자가 1순위에 배정 못하면 바로 2순위를 봅니다. 그것도 안 되면 3순위를 봐요. 그런데 단일 신청하신 분은 그 한 곳이 막히면 끝이에요. 떨어질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실천 방법은 명확합니다. 1순위는 사회 서비스형, 2순위는 시장형, 3순위는 공익형. 이렇게 구성하세요. 사회 서비스형이 안 되면 시장형이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순위를 하나만 적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올해 단일 신청하신 분들 중 실제 합격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서로 적어보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근무 시간 장소 유연화는 기본. 이것도 합격의 핵심입니다. 선택폭을 넓히면 담당자 배정이 훨씬 쉬워져요. 집에서 도보 10분 이내, 오전만 가는. 이렇게 조건을 딱딱 정해놓으면 배정될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근무지는 집 근처 3곳, 시간은 오전, 오후 모두 가능으로 체크하세요. 실제로 오후 일을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오전으로 배정되는데 그냥 폭을 넓게 잡아놓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21세 최현숙님은 작년에 집에서 5분 거리, 오전만 가능으로 적으셨다가 떨어지셨어요. 올해는 3곳을 적으시고 시간도 유연하게 하셨더니 바로 합격하셨습니다.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 곳만 적으면 합격률이 20% 이하로 떨어져요. 가까운 근무지 3곳이 떠오르시나요? 네 번째, 건강 상태 솔직하게 적기.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과장해서 적으세요.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불편한 부위를 솔직하게 적으면 신뢰염으로 우선 배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자들도 야외 업무 보내서 사고 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릎, 허리 등
실제 불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세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듦, 허리 디스크로 오래 서 있기 어려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건강 문제를 숨기면 오히려 야외 업무로 배정될 수 있어요.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지 떠오르시나요? 다섯째, 공익형, 1년 경험의 가산점 활용. 이건 장기 전략입니다. 공익형 근무 1년은 사회 서비스형 지원 시 경력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첫 해에 공익형 배정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1년을 발판 삼아서 2년 차에 사회 서비스형으로 올라가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14세 송기남님은 첫 해 공익형 29만 원으로 시작하셨어요. 실망하셨겠죠? 그런데 1년 성실히 근무하시고 2년 차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사회 서비스형 81만 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겁니다. 첫 해 공익형 배정받아도 성실하게 1년 채우세요. 그게 경력이 되고 추천서도 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은 첫 해 공익형 배정을 실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2년차 도약을 위한 발판이에요. 장기 전략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깥에서 힘들게 버티며 일하던 시절의 상식이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29만 원을 받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실내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 속에서 76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거였어요. 어르신 일자리는 힘들고 낮은 급여라는 생각.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 자체가 자산이 되는 사회 서비스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가 눈앞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가 다 넘어가요.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도 올라가고 몸도 편해지고 삶의 리듬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김순애님처럼, 박리정님처럼, 이경자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12월 초에 사전 상담 전화를 꼭 해두세요. 이 한 통이 여러분의 합격률을 3배 이상 올립니다. 진짜입니다. 통계로 증명됐어요. 전화번호는 우리 동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인력 개발원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실내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준비하고 싶은데요. 상담 가능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중에서도 경험을 가장 강하게 인정받는 숨은 고급 직무들을 알려드릴게요.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지관 상담원, 보건소 건강도우미, 학교 급식관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내 일자리가 가장 끌리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달라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